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낸 현무5. 이 미사일은 지하 벙커 수백 엠을 뚫고 들어가는 전술핵급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에서 괴물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 본 중국인들은 고작 장난감 가지고 과대 선전을 한다며 비웃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일시간의 불바다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본 미국 유명 대학교의 한 학생이 참지 못하고 이것을 하자 중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리크 무스타파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특별한 주제를 다룰 거라 느낌이 왔죠.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실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활기차졌어요. 모두들 자리에 앉으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절 쳐다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벌써 교과서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커피 향이 풍겼는데 그제야 아침에 커피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게 생각났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 다룰 주제는 한국의 군사 전략인데 이건 단순한 직업 이상으로 저한테 의미가 큰 주제거든요. 저는 오랜 시간 한국 전쟁에 대해 연구하면서 수많은 낡은 자료를 뒤지고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했어요. 심지어 한동안 한국에 직접 머물면서 나라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죠. 이제 그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차례예요. 자, 다들 집중해주세요. 저는 손뼉을 치며 주의를 끌었어요. 학생들이 차츰 조용해지며 저를 바라봤죠. 노트북을 켜고 버튼을 누르자 뒤쪽 스크린에 한반도의 커다란 지도가 나타났어요. 굴곡진 해안선과 산이 많은 지형이 그대로 드러난 그 익숙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오늘은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도를 한번 잘 봐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나요? 교실 곳곳에서 손이 번쩍번쩍 올라갔어요. 저는 앞줄에 앉은 여자아이를 가리켰죠. 작은 나라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주변에 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관찰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뒷줄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들지도 않고 말했어요. 사방에서 공격받기 쉬운 나라 같아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라를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실 안이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학생들이 저마다 열띤 토론을 시작했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한창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제 시선은 창가 쪽에 앉아있던 타오에게로 향했어요. 타오는 보통 말이 없는 학생이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논쟁거리를 자주 던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는 중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토론이 조금 더 진행되게 내버려 두었다가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자, 다시 집중해봐요. 다들 한국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 좋은 의견을 냈어요. 이제 그 문제들을 한국이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번엔 한국의 군사 발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됐었죠.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건에 집중하면서 방어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가자 학생들 대부분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노트 필기하는 학생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도 있었죠. 하지만 타오의 표정은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지나치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의 의견을 존중해가며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채택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주변의 더 큰 나라들과 숫자, 면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죠.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기민한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주려는 순간 타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네, 타오.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줬어요. 타오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군대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 같아요. 한국 무기는 중국의 무기와 비교도 안 되잖아요. 타오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핵무기조차 없어서 진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상대 아닌가요? 순식간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며 이건 단순히 군사 전략에 대해 가르치는 시간을 넘어 학생들에게 관점과 존중의 중요성을 알려줄 기회라는 걸 되새겼어요.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타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 단순히 가장 큰 무기를 가진다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타오,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 보유량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죠. 군사력의 진짜 의미는 전략의 정교함, 국민의 회복력, 그리고 기술의 적응 능력에 있어요. 저는 교실 앞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향해 걸어가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보세요. 한국의 강점은 혁신에 있어요. 여러 군사 기지와 연구소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타오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비웃듯 짧게 웃으며 말했죠. 혁신이요? 타오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중국의 J-20 전투기가 이미 이 지역에서 최고잖아요. 속도, 힘, 성능까지 어느 면에서도 한국의 전투기를 압도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술 발전이란 것도 결국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발악에 불과하죠. 항상 한 발 늦잖아요.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평소에 조용히 있던 폴란드 학생, 에디스 노박이 망설이는 듯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발언 기회를 줬죠. 교수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에디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에디스. 말해봐요. 저는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어요. 에디스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작았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힘이 실렸죠.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아세요? 한국이 지금 개발 중인 기종인데 중국의 J-20 전투기처럼 대량으로 생산되진 않아요. 하지만 보람에는 J-20보다 훨씬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요. 타오가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지만 에디스는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했어요. 그리고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돼서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단순히 정면 승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영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예요. 교실 안은 소근대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몇몇 학생들이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런데도 에디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도 있잖아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신감으로 차 있었어요. 특히 현무사 미사일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를 자랑해요. 800km 밖의 목표도 명중시킬 수 있죠. 그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최근에는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서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선보였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괴물 미사일이라고 뉴스에서 난리였습니다. 에디스의 눈빛은 반짝였고 손짓도 더 과감해졌죠. 이 미사일의 목적은 대규모 파괴가 아니라 정밀 타격이에요.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싸우는 법을 보여주는 거죠. 타오의 미소는 조금 사라졌지만 아직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거야 그냥 기술일 뿐이죠.
그는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강한 예비군과 높은 사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기술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전투기와 미사일이 있어도 그걸 사용할 용기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디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타오, 왜 제가 이 주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알아요? 타오는 어깨를 으쓱이며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디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군 덕분에 목숨을 구했거든요. 교실이 충격에 빠진 듯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죠. 에디스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폴란드 출신 의무병이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자원에서 참전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을 깜빡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적군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때는 진짜 끝이라 생각했죠. 에디스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려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한국군 장교가 나타난 거예요. 김상사라는 분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할아버지를 총알 세례 속에서 끌어내며 스스로도 심하게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에디스가 말했어요. 한국군 김철훈 상사라는 젊은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말 용감했어요. 심하게 다친 상태였음에도 우리 할아버지를 위험에서 끌어냈지요. 그분이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타오도 자리에서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어요. 이제는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에디스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김 상사는 그 부상 때문에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의 묘지에 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 후로 에디스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 군대에 대해 모든 걸 지켜봤어. 누가 더 강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해준 일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타오를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비웃는 표정도 아니었고 뭔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심지어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타오, 한국의 강함은 단순히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김상사 같은 사람들 덕분이죠. 전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크지 않더라도 그렇게 강한 거예요. 타오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타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냥 숫자나 무기만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사력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게 문제죠. 교수님이 말했어요. 전쟁은 단순히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왜 싸우는지가 중요한 거죠. 에디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인을 양성해요. 평시 병력이 48만에 대 필요할 때 즉시 동원되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요. 에디스는 타오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타오의 어깨가 조금 처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책상을 내려다봤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 타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수업이 우리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들어올 땐 군사력과 힘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갈 땐 진정한 강함이란 것이 훨씬 더 깊은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희생에서, 기억에서, 그리고 위험할 때도 남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서요. 타오의 얼굴이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먹구름이 천천히 걷히면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타오는 에디스를 쳐다보고 다시 저를 보더니 다시 에디스를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타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한결 부드러워졌죠. 저는 그저 숫자와 무기만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이 사실과 숫자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군사력을 흑백 논리로만 보면 그게 문제예요. 저는 친구에게 말하듯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전쟁은 단순히 사용된 무기에 관한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저는 교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며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단순한 수업 토론을 넘어서 중요한 무언가에 함께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많이 놀랐어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번쩍이는 도시들,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 그런데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박물관과 기념관에서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를 읽었고 참전 용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다시 눈을 뜨고 타오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 노인을 만났는데 전쟁 중에 다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전쟁 중에 사귄 친구들 사진을 보여줬죠. 미군 병사, 영국 간호사, 심지어 전쟁이 끝난 뒤에도 편지를 주고받았던 중국군 포로까지. 에디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교수님,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건 중국에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7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에디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들을 양성하고 있고 300만 명이 넘는 예비군과 함께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타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300만 명이요? 그건 대단하네요. 타오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대단하죠.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헌신에 관한 거예요. 그들이 쌓아 올린 걸 지키기 위해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뒤 스크린에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 도시를 보세요.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아니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과거로부터 배웠으며 자유의 대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훈련 중인 한국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싸우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서비스와 희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에디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김. 상사 같은 사람들의 기억을 기리고 있는 거죠. 타오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그가 제가 하는 말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에 앉으며 교실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중요한 무언가를 배운 기분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무기와 숫자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의 힘은 단지 미사일이나 함선, 전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사람들, 그들이 쌓아온 것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의,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들의 의지에 있어요.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각 학생들의 눈을 마주쳤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나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선택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마침내 타오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에디스. 저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학생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마도 아주 조금이나마 사람들 간의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건 아닐까 하고요. 결국 진정한 힘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타오가 천천히 저랑 에디스 쪽으로 다가오는 걸 봤어요.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발끝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죠. 많이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요. 에디스 타오가 작게 속삭이듯 말문을 열었어요. 아까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미안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에디스는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타오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가요, 타오?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죠. 타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단순히 경쟁 상대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 할아버지랑 그 용감한 군인, 김상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단순히 지도에 그려진 나라나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타오에게 계속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사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거든요. 특히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이라면 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을 적대적으로 보라고 배웠어요. 타오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참았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말이 빠르게 쏟아져 나왔죠.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심지어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항상 중국이 더 낫고 더 강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인간적인 면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에디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타오. 이해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넘어서서 생각해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타오는 어깨에 힘이 빠진 듯 조금씩 편안해 보였어요. 에디스가 화내지 않아서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사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국제관계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날짜를 외우고 군사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사건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타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이마를 찡그렸어요. 그동안 생각도 못했네요. 중국에서는 늘 우리 역사, 우리 영웅들에 대해서만 배우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 어느 나라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요. 제가 답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모두 잠시 침묵하며 그 대화의 무게를 곱씹었어요. 그러다 타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타오가 말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역사, 그들이 겪은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거니까요.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제게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잊게 해주는 보람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타오, 에디스가 말했어요. 우리 가끔 같이 공부할까요? 나도 중국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알고 싶거든요. 타오는 눈이 반짝이며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요?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요? 에디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이 수업이 그런 걸 배우는 곳이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가는 거죠. 가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관점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타오와 에디스가 제 말을 듣고 나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기억할게요. 교수님, 타오가 말했어요. 그리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에게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요. 며칠이 지나면서 타오가 점점 변해가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꽃이 천천히 피어나는 걸 보는 것 같았죠. 매일 수업에 오는 타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집스럽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된 듯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보였어요.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타오가 에디스랑 나란히 앉아있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은 책을 펼쳐놓고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대립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함께 공부하고 있다니요. 무스타파 교수님, 타오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들 쪽으로 걸어갔죠. 둘이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제가 물어봤어요. 에디스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시아 지역의 군사 협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타오가 중국의 군사 철학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타오도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에디스는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제가 교사가 된 이유였거든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 말이에요. 어느 날 평화유지 임무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한 후였어요. 타오가 교실에 남아있더라고요.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교수님, 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타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타오. 제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니? 타오는 자리에 앉더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오, 뭘 사과하려는 건데? 타오가 말을 쏟아내듯 빠르게 이어갔어요. 학기 초에 제가 너무 고집부렸던 거요. 무작정 숫자랑 무기 지식만 믿고 군사력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오가 계속 말하도록 기다렸어요. 에디스와 함께 작업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배우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강하다는 게 가장 큰 군대를 가지거나 가장 발전된 무기를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겠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궁금한 듯 물었어요. 지금은 강함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니, 타오? 타오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생각엔 진정한 강함은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존중하고 지혜롭게 대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이요.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값진 깨달음이구나, 타오. 어른들도 배워야 할 교훈을 내가 깨우친 거야. 타오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에디스 할아버지를 구해준 김중희를 떠올리게 돼요. 가장 뛰어난 무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군대가 뒤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용기와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진정한 강함이죠. 정말 맞는 말이야. 제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함이 뭔지 아니? 타오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통해 배우는 것. 그게 이번 학기 너를 통해 확실히 보여졌어, 타오. 칭찬에 타오의 눈빛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배움의 자세야.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항상 질문하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 가방을 챙기면서 이번 학기를 되돌아봤어요. 타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강함이 무엇인지, 이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점의 힘에 대해 많은 걸 배운 학기였죠. 교실 밖으로 나서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타오와 에디스 같은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도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교정으로 걸어가면서 다음 학기에도 어떤 도전이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이제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큰 교훈은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연결 속에 새로운 관점을 얻을 때,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